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방금 3월 3일 9시에 TV조선 뭐죠 뉴스9에 한동훈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제 생각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아나운서였나요? 하여튼 뭐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현재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 여쭙 뭐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죠. 실제로 한동훈 대표님은 실제 헌재라는 게 약간 정치적 성격을 띤 조직이다라는 건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하고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정치 편향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아닐 거고 거기에도 합당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역시 이제 이전 영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죠. 이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 절대적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알아서 헌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 높이기보다 더 현명한 판단,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내주리라 저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인가요? 하여튼 뭐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에게 있어 윤통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님은 잠시 머뭇거리셨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내내 약간 감정적으로 떨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냉철하신 분이 감정적으로 휘둘릴 만한 잔인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그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도 있죠.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한동훈 대표를 그 진정한 동반자가 아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도 뭐 일은 한동훈 대표가 하고 술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시고 뭐 그런 이제 업무 분담을 했었었고, 그렇게 도구로 이용을 하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되어서 호사구팽 한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 옆에는 항상 이제 똥파리들이 꼬이게 되어 있고, 친윤 그리고 뭐 여사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자기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이간질 했기 때문에 그 서로 도와가며 긴 세월을 함께 했던 동반자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뭐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한몸설이라고 할 때 실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한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전혀 반대의 성격인 거고, 전혀 반대의 성격인 사람이 조화롭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르고 법무부 장관까지 오르는 큰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진짜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좌파라 생각하고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을 땐 대통령과 법무부장까지 올랐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조화로움을 버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조화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문제 각을 세웠던 문제 제기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 문제 제기는 한동훈 대표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남을 깔본 게 아니라 실제로 당 그리고 국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충분히 실제로 도움될 얘기들을 했었을 뿐이고요. 그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했냐라고 뭐 한다면 실제로 책에서도 본인이 언급을 합니다. 즉 공개석이 아닌 이제 다른 구두나 비공개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숙이고 모른 척 하기보다는 실제 그 국가와 정당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책에서 직접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은 왜 안 했냐라는 그런 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가장 선두에서 싸웠고 그리고 실제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문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실제로 몇 가지 뭐 의대 문제, 여사 문제 그리고 뭐 호주 대사 뭐 요런 거 실제로 이제 당에게 크게 안 좋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근데 그 몇 가지 안 되고 그건 몇 가지 안 되고 이재명 민주당과의 뭐 싸움은 훨씬 더 많은데 그거는 묻히고 왜 몇 개 안 되는 것만 이제 더 부각이 되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뭐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을 욕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재명 대표 아니 진보 측과의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싹 들어가 버렸죠. 그러고 이제 그 계엄 이후에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 관한 얘기가 잠시 나오고 거기에서도 이제 한 대표님도 참 뭐 비대위원장 이후에 진짜 독대는 오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됐냐를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도구로 사용했고 중간에 친윤 여사 포함해서 이간질로 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광장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의견을 물은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표현을 얘기를 했고요. 저 역시 그때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광장에 모이신 분들의 역시 이게 보수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분들입니다. 다만 극우 세력에 의해서 선동되어 잘못된 방법으로 그 애국심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님 역시 그 부분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역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가 있는 거고 그 마음이라면 실제로 우리 보수가 가장 염려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87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 8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헌법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개헌의 중심에 있는 그 이게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재임은 없다 뭐 이런 그게 실제로 희생인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희생을 할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돼도 뭐 되겠다는 건데 그거 한동훈 대표 말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게 지금 다른 모든 후보들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한동훈 대표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종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제게 제 의견을 묻고 싶으시거나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제가 라이브를 저녁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렇지 제 라이브에 오셔서 채팅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제 라이브 혹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